네, 반갑습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최저점 매수 기회입니다. 미국의 탄소 국경세 없고 날아오를 친환경 대장주 오늘 최초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커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223명이고요. 현재 우리 10,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들 여러분들이 시청하시고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동숙의 리얼 주식 꼭꼭꼭 주변에 공유,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도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친환경 대장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 세계 방향이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친환경 관련주가 바닥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미 뭐 고점에 있는 원전 관련주라든가 이미 고점에 있는 코로나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사실상 아우르는 게 바로 친환경이다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환경 관련주가 바닥에서 출발한다 한다면은 과거에 급등했던 것처럼 200%든 300%든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최근 지수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갭으로 하락하면서 지수가 거의 뭐 마이너스 1%가 넘게 빠졌었고요. 실질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와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보면은 별로 안 빠진 것 같은데 실제로 시장을 겪은 사람들은 마이너스가 상당히 컸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마이너스 3%에서 많게는 5%까지 빠졌기 때문에 내 계좌가 전체 계좌가 거의 마이너스 5% 빠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종목을 찍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집중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했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 친환경 관련주 비슷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수소대장주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친환경 얘기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게 이구 EU입니다. 유럽연합에서 탄소 국경세를 내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탄소 국경세가 뭐냐면은 이 탄소를 배출하는 제품들, 실제 이 철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수출을 할 거면 너네들이 그거 만들 때 또는 할 때 탄소를 냈잖아. 탄소를 뿌렸잖아. 그러니까 너네 그거 탄소에 대한 비용 내라. 그러니까 그걸 탄소 국경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 돈 내기 싫으면은 수출하지 말고 너 낼 자신 있으면 수출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보호무역주의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거는 이 철강을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실제로 뭐 유럽뿐만이 아니라 어디 미국도 탄소 국경세를 이번에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보시면 EU에 이어 미국도 탄소 국경세 논의 본격화 민주당 법안 발의라고 발표가 났죠. 뭔 소리냐? 유럽연합에 이어 미국에서도 탄소 국경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라고 뜨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와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소속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과 스콧 피터스 하원 의원은 이날 탄소 국경세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를 했고요. 법안은 중국을 비롯한 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개발도상국 등지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 해당 제품 제조 시 배출된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라라는 거죠. 이유랑 똑같습니다. 너네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을 우리한테 수출하려고 하면은 너네는 거기 나온 배출량에 따른 돈을 내고 수출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안에 따르면 탄소 국경세 우선 적용 대상은 철강, 똑같은 거의 부분이죠. 알루미늄, 시멘트, 천연가스, 석유, 석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 부분의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대로라면은 내년 최대 약 18조 세수가 증대할 것. 그러니까 18조 가량은 다른 나라한테 세금을 걷어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연간 관세로 벌어들이는 세금의 2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수준이죠. 1년 동안에 관세로 받는 돈의 5분의 1 정도를 그냥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천연가스, 석유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전체 제품이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보다 더 많은 탄소세를 부담해서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네도 탄소세 많이 내. 우리나라에 팔고 싶으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에 전 세계 국가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도구가 필요하다. 너네만 지금 탄소 배출할 게 아니라 우리 줄이고 있으니까 너네도 줄여라 라는 거예요. 기후변화 대책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미국의 노동자들과 기업들은 보호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해당 법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지만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이어서 미국도 탄소 국경세가 본격화할 것이고 아마 이렇게 빡세진 않아도 아마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친환경 쪽으로 많이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탄소 국경세 기업 타격 최소화 대책 마련 시급해서 지금 뭔 얘기한 거예요? 친환경 정책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겠다. 친환경 정책에 대한 발표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어느 정도 좀 예고편을 공개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세 도입 방침에 대해 수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국내 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책이 뭐겠습니까? 탄소를 줄이는 거겠죠. 그게 뭐예요? 친환경에 돈을 쏟거나 친환경 정책을 발표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국제무역 환경 변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점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 합동 전략을 족족히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했는데 친환경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탄소를 줄여서 탄소 없는 제품이니까 수출을 그냥 할게요 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의 흐름을 타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할 것. 범국가적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준비하여 보다 속도 있게 실천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수소경제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와 전기차, 수소차, 기술, 친환경 선박 산업 등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친환경 관련된 이슈가 오랫동안 쉬지 않았습니까? 오랫동안 쉬고 오랫동안 놀고 있었는데 그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생부처인 중기부에서는 우리 경제 뿌리이며 중심인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을 하고 열심히 뭐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 정책에서 아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이제 보자면은 이제 대통령 후보죠.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도 EU 탄소국경세에 대한 얘기를 또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뭐냐? 현재 대통령도 지금 준비를 하지만 미래 대통령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도 사실상 탄소국경세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고 친환경에 대한 정책을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세 도입 적극 검토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히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고 탄소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라고 후보 예정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입니다. 이 정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유럽연합이 수입품의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도입 계획을 발표를 했고 앞으로 우리나라처럼 탄소를 많이 사용하는 고에너지 소비 사회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더 이상 경쟁력 가질 수 없다. 친환경으로 이제 다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길게 써놓은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 정책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도 포스코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호 포스코 회장 하이렉스 기술로 수소 환원 제철 상용화 가속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포스코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철강 회사죠. 그러니까 철강 회사가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철 자체를 친환경으로 만들면 돈을 안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수소 환원 제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수소 환원 제철이 뭐냐? 바로 수소 환원 기술은 제철소 재선 공정에서 환원제 및 열원으로 사용되는 석탄을 뭘로? 수소로 대체한다. 여기도 수소가 들어가죠. 이 정도로 수소가 중요한 겁니다.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기술이다라는 부분이고, 철강 생산 과정에서 석탄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를 철광석과 산소를 분리시키는 환원제로 사용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막대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철강사들이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 가운데 20% 안팎을 차지하는 이유인데, 이거를 뭐다? 수소 환원 제철로 일산화탄소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원래 철강에서 이빠이 나오던 거를 아예 없애는 거예요. 물론 당장에서 없앨 수 없겠지만 이 수소 환원 제철로 충분히 친환경적인 제철을 만들 수 있다라고 나와주고 있는 거고, 이미 지금 어디 포스코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50년 하이렉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뒤따라하며 그린 수소가 연간 370만 톤 3.7기가와트 규모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에서 이제 막 이 수소라든가 아니면 전력이라든가 이게 당장에서 필요한데, 3.7기가와트면은 사실 원전이 1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한 4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빡세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제 수소 달리는 승합차 고속버스도 곧 나옵니다. 이게 수소가 이제 넥소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그 엑시언트 그 수소 전지 트럭밖에 없었다면은 승합차랑 고속버스도 곧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3종에서 6종으로 곧 확대를 합니다. 기대감이 크죠. 그래서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수소로 달리는 승합차와 고속버스를 내놓습니다. 2년 안에 수소전기차 라인업을 2배로 늘려 글로벌 수소차 시장 리더로 대중화를 간속합니다. 보시면은 이게 엑시언트고요. 이게 수소 아마 그건 것 같습니다. 수소 승합차가 아니라 고속버스. 그리고 이게 아직 잘 모르겠는데 뭐 승합차처럼 만들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보기엔 넥소로 보이는데 넥소가 맞네. 넥소죠. 넥소인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승합차랑 비슷하게 좀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스타렉스처럼. 그래서 현대가 지금 시판하고 있는 수소차는 넥소를 비롯해 일렉시티 수소버스, 엑시언트 수소트럭입니다. 근데 여기에 스타리아, 솔라티, 유니버스 등 3종의 추가 양산을 준비하고 있고, 신차가 출시가 되면 현대차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많은 수소차 라인업을 갖게 됩니다. 가장 많다고 해서 가장 많이 팔리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고속버스를 겨냥한 수소버스가 내년 도입을 앞뒀고요. 대형 버스인 유니버스 수소 모델이 유로 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디젤 엔진 2종과 압축 천연가스 CNG 등 3종의 엔진을 탑재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엔진을 탑재한다는 부분이고, 사실상 이쁘죠? 상당히 이쁘고 저는 긍정적으로 타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전소도 많이 만들고 충분히 기대감을 좀 가지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이게 이제 현대 스타리아입니다. 이걸로 이제 수소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문을 닫으면 창문이 깨지는 뭐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를 보완해서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그리고 솔라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유명한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안에 의자를 엄청 크게 하고 앉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SUV 준하는 그런 버스에 준하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엑시언트까지 해서 수소 6종으로 3종에서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이번에 사실상 이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보고서고요. 원래 이거는 원본이 이겁니다. 원본이 영어고, Offshore Wind Power Market to Exhibit CAGR 19.2% by 2026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한국말로 해석하면 되니까, 그래서 해상풍력 발전 시장 2026년까지 약 얼마? 94기가와트 용량 도달한다. 94기가와트면은 얼마죠? 1기가와트 용량인 원전이 몇 개? 94개다. 오직 해상풍력만으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수준이죠. 성장한다는 거예요. 인도 푸네 전 세계 해상풍력 발전 시장 규모는 예측 기간 동안 약 19.2%의 성장을 보이며 2026년까지 약 94기가와트의 용량이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풍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증가가 열심히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정부 정책도 시장 성장을 보완하고 있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발전 시장은 2019년에서 2026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2018년 대비해서
2026년이면 거의 8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8년 만에 거의 4배 가량의 성장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풍력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재생 에너지 중 하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각 국가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보고서는 뭐 따로 있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상당히 좀 중요한 풍력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 기업도 보이죠? 히타치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쭉 내려가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으로 인해서 뭐 해상풍력 시장 등등에서 산업이 많이 억제가 됐는데, 이게 뭐 이번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풍력 발전이 열심히 성장이 될 거다라는 부분이고, 사실상 이제 뭐 이거는 그냥 이제 뭐 설명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원의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채택하는 게 중요하고, 그중 하나가 풍력이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서에서도 해상 풍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지금 탄소 국경세, 아까 말씀드렸죠. EU 탄소 국경세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탄소 국경세 들어갑니다. 그럼 결국엔 뭐냐면은, 대한민국도 탄소 중립 국가로서 또는 탄소 제로 국가로 탄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솔직히 조금 안일했잖아요. 이 안일한 게 좀 적극적으로 뭐 정책으로 나와야 된다. 왜? 대선 얼마 안 남았죠. 그럼 후보자들 발표할 가능성 높고요. 기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정책으로 발표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관련주를 알고 있어야 되고, 이미 지금 바닥에서 상승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뭐다? 이 초입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급등이든 상승 랠리든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친환경 관련주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은 탄소 중립부터 아셔야 돼요.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탄소를 배출하더라도 이거를 가지고 신에너지로 만들든가, 아니면은 탄소를 아예 배출을 안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가 KC 코트렐입니다.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탄소 중립 관련주죠. 그래서 KC 코트렐을 보시면은 바닥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주가 상승세가 거의 뭐 대략 한 뭐 보면은 뭐 200% 가까이, 뭐 150% 이상 급등이 나온 상태였는데, 저점을 찍어주고 바닥에서 상승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최근 윗꼬리를 다 먹어버렸어요. 그럼 뭔 소리냐? 수급, 물량, 매물 소화할 건 다 소화했고, 그 다음 매물은 이 구간입니다. 10,000원까지는 열려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보겠습니다. 그린케미칼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 탄소 중립 관련주고요. 마찬가지로 주가 상승세가 상당히 크게 나왔었는데, 바닥 찍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최근에 저점에서 좀 추세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한다면 상당히 14,000원 라인대까지는 뚫려 있고, 뚫으면 17,000원 라인대까지도 열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솔홈데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탄소 배출과 관련주죠. 그래서 한솔홈데코를 보시면 KC 코트레랑 보통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가 보시면은 급등세가 같은 시기에 급등이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직히 눌리진 많이 안 눌렸어요. 눌리진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아마 뭐 나무라든가 이런 이 원자재 이슈 때문에 주가 많이 안 눌렸는데, 그래도 같이 좀 엮여 있는 부분에서 알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한솔홈데코고요. 근데 이게 제가 이 순서를 정해놓은 이유는 얘네 두 개가 중요하고, 세 번째가 조금 제일 구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풍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풍력 얘기 나왔죠. 그래서 동국 SNC가 제가 고민했는데 아마 대장으로서 가장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국 SNC를 본다고 하더라도 급등세가 상당히 좀 크게 나왔었습니다. 보시면 저점 대비해서 거의 400%가 나왔습니다. 미친 거죠. 2,000원짜리가 10,000원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6,000원, 저희 반토막이 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지금 바닥에서 추세가 지금 돌아갔어요. 바닥에서 지금 추세가 돌아간 모습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시세 초입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동구 XNC를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풍력주입니다. 유니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유니슨은 아직 추세가 돌아갔다 보긴 힘들어요. 하지만 동구 SNC가 돌아갔기 때문에 유니슨도 바닥에서 추세가 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아직은 안 돌아갔습니다. 곧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S 윈드라는 풍력주입니다.
그래서 CS 윈드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크게 한번 나와주고, 그리고 나서 눌림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지금 돌아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세 많이 돌아갔죠? 그래서 전고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맨 위에서부터 대장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별개로 나온 게 뭐냐면은 코로나와 친환경 에너지가 같이 이제 합쳐진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삼형 SNC라는 기업이 있어요. 상당히 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네가 뭐 하냐면은 뭐 공기 청정도, 공기가 얼마나 지금 깨끗한가 이런 거 체크하고, 그다음에 뭐 실제 지금 뭐 습도라든가 이런 거 체크하는 그런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도 사실상 이 문제적으로 생길 수 있는 거를 정말 자세하게 세밀하게 체크를 할 수 있고, 거기 더불어서 친환경에 따라서 당연히 에너지 미세먼지 정도라든가 다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저는 삼형 SNC가 코로나와 친환경이 합쳐진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형 SNC를 보시면은 주가가 고점이 얼마였냐면은 거의 3만 원이었는데 절반까지 때렸다가 반등 나오고 있어요. 전 이만한 종목이 없다 생각합니다. 잘하면은 얘는 저점 때리고 반등 나온 다음 절반만 나와도 22,000원이고, 절반만 나와도 솔직히 말해서 거의 한 30% 40%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형 SNC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주식에서 볼 수 있는 적산병, 바닥에서 양봉 3개가 하나 둘 셋 나왔죠. 그래서 이 추세 전환 시도, 이 신호고요. 충분히 상승 신호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는요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 장 시작 전에 좀 급등이 예상되는 이슈나 시황도 좀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리 급등이 예상되는 테마주들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솔직히 장중에 좀 급등을 잡을 수 있는 매매법이나 강의도 좀 알려주세요. 그것도 100% 무료로. 그래서 이 김동석 대표가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뭐를?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어플이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여러분들 각 스마트폰 안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앱 스토어는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각 스마트폰 안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셔서 뭐라 검색하냐? 저희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뜹니다. 이 어플을 터치를 꼭 하시고 들어가시면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니까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꼭 어플을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어플을 설치를 무료로 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거든요. 이렇게 이제 종목 추천도 당일 나가고요. 시황 분석이고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100% 무료로 다 볼 수 있어요. 여기 유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무료고요. 그래서 추천주 보시면은 이 21일자 추천주가 나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자 급등 예상 종목 미리 올려놨거든요. 근데 사실 20일, 19일, 16일, 15일 매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상승세가 매일매일 나와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매일매일 수익 가져가시면 좋으니까 21일 추천주도 잘 확인하셔라 말씀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옆에 이제 급등 극비 분석 들어가시면 시황도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립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들 다 올려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것만 보셔도 시황 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같은 경우에도 올려드리죠. 적산병, 흑산병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주도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 다 무료니까요. 여러분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꼭꼭꼭 100% 무료입니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김동석 리얼 주식 유튜브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어요. 딴 거 안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상들 꼭 보시고, 유튜브 현재 10,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저희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